안녕하세요. 저는 해연여학원의 전우윤 원장입니다. 블로그에서 이제 지니아빠라고 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온라인 설명회로 진행되는데요. PSB 담당자분이 원래 이제 참석을 같이 해주시기로 했는데 오늘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요새 이제 몸이 안 좋으면 이제 오시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SB 학교 담당자분도 이제 잘 하시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부담 갖지 않으시고 들으셔도 되고요. 오늘 진행될 PSB 아카데미 물리학과 설명회는 PSB 아카데미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그것과 아울러서 더불어서 PSB에 대해서 PSB의 기본적인 설명과 물리학과에 관해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연여학원은 91년도에 설립되었고요. 이제 내년이면 이제 딱 30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홍콩 등의 대학교 위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어학연수나 이런 것보다는 대학교 위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질문을 혹시 이제 중간에 질문 같은 거 이제 올리실 게 있으면 질문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질문 올리실 일이 있으시면 밑에 그 태그 중에서 Q&A 태그에 채팅처럼 쳐주시면 제가 중간에 아니면 이제 끝나고 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PSB 아카데미에 대해서 그리고 물리학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 PSB에 대해서 이게 왜 PSB가 도대체 무슨 약자, PSB가 정확한 명칭은 PSB 아카데미입니다. PSB 아카데미인데 PSB가 이제 어디서 어떤 이제 약자로 돼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꽤 계시거든요. 보시면 이제 원래 그 PSB는 싱가포르 경제개발청에서 학생들의 기술 교육을 위해서 설립한 그런 기관입니다. 이제 교육기관이고요. 그게 이제 1996년 도표를 보시면 Productivity and Standards Board라고 돼 있는 이제 이런 이제 뭐 생산 뭐 표준 보드 그러니까 기관 뭐 이런 걸로 이제 그 확립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PSB란 말이 따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PSB가 사립 대학교가 아니라 어떤 기관이었거든요. 공기관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싱가포르 사람들 중에서는 이게 공기관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별도의 비영리 법인으로 독립이 됐는데 지금도 PSB가 공기관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표준청 뭐 이런 비슷한 곳에서 이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식적으로 2010년 정도에 에듀트러스트라는 이제 싱가포르 사립대학교 기준이 바뀌면서 이때 첫 인증을 받은 대학교 중에 하나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원래는 얘네가 캠퍼스를 하나로 이제 묶어서 이제 교육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시티 캠퍼스하고 스템 캠퍼스 두 개로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가 됐고요. 보시면 이 PSB 아카데미는 싱가포르에서 출발했지만 지금 싱가포르뿐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나 미얀마, 그다음에 중국에도 센터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PSB라고 해서 딱 이제 센터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거기 이제 중국이나 딴 국가들은 이제 해외 학생들을 받기가 힘든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돼 있고요. 싱가포르에서 이제 해외 학생들을 주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너 대학교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싱가포르의 사립대학교들은 우리나라처럼 PSB 아카데미가 4년제 학위를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송도 글로벌 캠퍼스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송도 글로벌 캠퍼스가 한 캠퍼스 안에 뉴욕 주립대, 유타대학교, 조지 메이슨, 겐트대학교 이렇게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PSB 아카데미란 이 교육재단, 교육기관 울타리 안에 해외 대학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ECU, 에디스코안 유니버시티하고 라트로브 대학교, 뉴캐슬 대학교, 캔버라, 울릉공, 노팅엄, 에딘버러 네이피어, 코벤트리, 메시 이런 데들이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노팅엄 대학교는 캔버라하고 노팅엄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풀타임 파트너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해외 유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기관은 에디스 코안 유니버시티, 라트로브, 뉴캐슬, 울룬공, 그 다음에 코벤트리, 뭐 이 정도, 에든버러 네이피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PSB 아카데미는 이제 9개 정도의 파트너 대학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6개, 7개 정도가 우리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요. PSB 아카데미가 다른 사립대학교하고 좀 틀린 점이 뭐냐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PSB 아카데미는 좀 더 다양한 전공이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싱가포르 사립대학교들이 경영 전공들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고 경영 전공 플러스 기타 스템 계열,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컴퓨터 사이언스라든가 이런 전공들이, 라이프 사이언스라든가 이런 전공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돼 있는 전공이 다양한 싱가포르 사립대학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이제 좀 다양하게 있어갖고 이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PSB 아카데미가 전공이 다양하다 보니까 학생들 중에 취업률들이 꽤 높은 편입니다. 이제 싱가포르 정부에서 싱가포르 사립대학교들에게 이제 취업률을 좀 조사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조사한 걸 보면 취업률은 거의 이제 80% 이상의 취업률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보시면 시티 캠퍼스하고 스탠 캠퍼스하고 두 군데로 나눠져서 공부를 합니다. 시티 캠퍼스는 주로 경영학 계열,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이런 전공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언스 계열 중에서도 일부 강의들이 시티 캠퍼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탠 캠퍼스는 주로 이제 엔지니어링, 실험실, 랩실이 필요한 전공들이 스탠 캠퍼스에 이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 생명공학, 스포츠 사이언스, IT학과 뭐 등등이 이제 스탠 캠퍼스에 있습니다. 스탠 캠퍼스는 약간 이제 북쪽으로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캠퍼스가 두 개가 분리된 이유는 랩실, 실험실 등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설 문제들이 많이 걸립니다. 실제로 시티 캠퍼스는 어디 있냐면 마리나 베이 샌즈 바로 앞에 이제 마리나 스퀘어라고 해갖고 쇼핑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랩실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혹시라도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위험하기 때문에 실험실 같은 거에 대한 안전도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스템 캠퍼스는 따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스템 캠퍼스는 따로 떨어져 있고요. 시티 캠퍼스는 마리나 베이에 완전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곳에 있고 시설도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약간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그런 잔디밭 있고 건물 여러 개 있고 운동장 있고 이런 캠퍼스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시설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두 캠퍼스 다 최근에 한 3년 전에 새로 다 리뉴얼되고 새로 이제 리오픈된 캠퍼스들이기 때문에 시설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것처럼 잔디밭이나 운동장 이런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PSB가 항상 자랑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학생들 만족도입니다. 83%의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만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이 선생님들에 대해서 추천하냐 하면 79%가 이렇게 추천한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에게 너 PSB를 추천하겠냐 했을 때 74%의 학생들이 추천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이제 좋은 이제 추천을 받은 이제 학교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사립대학교들이 이제 가끔 다 외국인들만 있지 않냐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싱가포르 PSB 안에는 학생들이 내국인 이제 도메스틱 학생이 57%, 그 다음에 외국 학생들이 43%입니다. 그만큼 이제 한 6대4 가까이 이렇게 오히려 내국인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현지 학생들과 어떤 네트워킹이라든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학생들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싱가포르하고 가깝고 그다음에 인구도 많다 보니까 한 40% 정도가 중국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중국 학생보다 오히려 아세안 학생들, 아세안이라고 하면 인도네시아나 뭐 이제 말레이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뭐 이런 데서 온 학생들이 43% 오히려 중국 학생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세안에서 온 이제 중국 학생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화교들입니다. 중국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보면 이제 다 이제 중국 사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이제 중국 사람처럼 생겼지만 아세안에서 온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보낸 학생 같은 경우도 이제 회계학과를 듣고 있었는데
이렇게 중국어를 배우려고 중국 그 여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이게 싹 사귈 때는 몰랐는데 사귀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인도네시아 사람이었고 이제 부모님이 이제 아버님이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국책은행의 고위 관료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굉장히 수준 높은 학생들도 꽤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 화교들은 그 국가, 인도네시아든 말레이시아든 아니면 다른 국가든 다 그 국가에서 정말 이렇게 괜찮은 집안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인맥들을 쌓아놓으면 나중에 또 나름 또 유리한 면들 많습니다. 그게 뭐 꼭 내가 뭐 그 사람께 그 친구에게 도움받고 안 받고 이런 걸 떠나서 이런 그 하는 학생들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다국적인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물류학과를 혹시나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그런 다양한 생각에 대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뭐 이제 많은 수상 내역인데요. 수상이 뭐 우리 뭐 미국이나 뭐 이런 학교처럼 뭐 이렇게 그런 수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큰 의미는 없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저가 이제 사실 학교 관계자는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PSB 아카데미는 싱가포르에 있는 사립대학교들 중에서는 뭐 이제 탑5, 뭐 탑3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이제 규모고 학생 숫자도 거의 2만 명 가까운 숫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규모도 크고 그다음에 현지에서의 인지도도 어느 정도 충분히 있고 그래서 충분히 이제 PSB 아카데미를 통해서 졸업했을 때 내가 어디를 지원했을 때 뭐 이상한 학교 내지는 뭐 이렇게 그런 데 아니냐 뭐 이런 인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PSB는 충분히 학생들이 지원해 볼 만한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PSB 아카데미에서 받아온 인형입니다. 라이언 사자고요. 자, 물류학과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제가 이제 그 PSB 아카데미하고 이렇게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PSB 아카데미에서 어떤 주제로 이제 설명회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물류학과는 꼭 넣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단 물류학과가 이제 뭔지 한번 보겠는데 보시면 이제 물건이 흐를 유잖아요. 흐르는 거. 물건이 이동하는 거에 대한 전공입니다. 물건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전공이고 이 물류학과 영어로 하면 로지스틱스 혹은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뭐 두 개가 약간 다른 부분도 있긴 한데 보통은 이걸 합쳐서 많이 얘기합니다. 로지스틱스 앤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인터내셔널 로지스틱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거나 물건의 흐름입니다. 물건의 흐름이고 이 전공에서는 물건의 흐름에 대해서 관리하고 어떤 이제 그 최적화를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전공이고요. 사실은 이 전공은 따로 떨어져 나온 전공이 아니라 크게 보면 경영학과 패컬티 안에 있습니다. 경영학부 안에 있는 전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경영학과의 세부 전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이 물류학과에 대해서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뒤에 보면 있는데요. 가만히 보시면 기본적으로 경영학에 대해서는 배웁니다. 경영학의 기본 전공들, 기본 과목들, 모듈들을 배우고요. 그 외에 물류학에 대해서 조금 더 어태치해서 배우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자면 경영학과도 사실은 경영학과 안에 물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류 과목들이 한 과목 내지 뭐 두 과목 정도 선택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보통 들어가 있는데 물류학과는 경영학 과목들을 배우는데 좀 더 물류학에 포커스를 둬서 배우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경영학과.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국에 입사 지원을 할 때 보면 경영학과 관련 전공 이렇게 해서 이제 지원이 이제 제한이 걸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경영학과 관련 전공이기 때문에 경영학 관련 전공으로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물류란 건 과연 이제 어떤 흐름인가? 이제 제일 쉽게 우리가 이해할 때는 요새 이제 제일 이해하기 편한 거는 배민, 배달의 민족 뭐 이런 거가 제일 편하겠죠. 물건을 이제 음식을 배달하는 거죠. 음식을 배달하는 건데 우리가 전화를 하면 그 전화를 받은 배민에서 인터넷으로 이걸 갖다 정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그 식당에다가 오더를 주는 거죠. 오더를 주고 그 다음에 동시에 배달하는 배달자에게 오더를 주고 그 배달자가 가서 식당에서 물건을 받아서 소비자에게 갖다 주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최적화를 하는 겁니다. 과연 가장 가까운 배달자는 누군지
그 식당에선 준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이 배달자가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지, 혹은 그 남은 시간에 어디를 또 배달하고 갈 수 있는지, 이런 최적화를 하는 거가 바로 물류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게 또 하나 또 예를 들자면 쿠팡을 보통 들 수 있는데요. 저는 쿠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도 이제 쿠팡으로 뭘 시키고 했는데, 쿠팡이 이제 아마존이나 쿠팡이 우리가 전에 이제 했던 뭐 지마켓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마켓 같은 경우는 지마켓이라는 그 큰 어떤 이제 플랫폼 자체가 배달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 플랫폼은 그냥 연결만 시켜주고 각 업체가 배달을 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뭐 메모리 같은 걸 하나 USB 메모리를 하나 샀어요. 사면은 내가 A라는 업체에다가 주문을 하면 옛날에 지마켓에서는 그 A라는 업체에 그냥 맡기는 겁니다. 그럼 A라는 업체가 보고 우리가 배달해야지 하고 택배를 시켜서 보내는 겁니다. 근데 쿠팡이나 아마존은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쿠팡이나 아마존은 그럼 내가 먼저 물건을 다 살게 하고 쿠팡이나 아마존이 물건을 먼저 삽니다. 사갖고 자기네 물류센터에 둡니다. 재고를 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문을 하면 쿠팡 물류센터에서 바로 나가는 겁니다. 얘는 물류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바로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럴 때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얼마나 많이 이 재고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 어느 물류센터에 얼마만큼의 재고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그걸 갖다가 최적화하고 데이터 사이언스라든가 기타 물류학에 대해서 필요한 이론들을 모아서 최적화해서 물건을 배달하는 게 바로 물류학입니다. 그리고 이게 작게는 이제 이런 이제 배달 쿠팡이나 아니면 배민 같은 거를 볼 수 있고요. 크게 보자면 예를 들어 원유가 있죠. 이제 중동 지방에서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유를 뽑아내서 이 원유를 갖다가 배달을 합니다. 어디로 배달을 하느냐? 한국이나 중국이나 싱가포르로 배달합니다. 그리고 이걸 배달했을 때 과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남은 재고가 얼마 있고 얼마만큼 많이 필요한지, 원유뿐만 아니라 사탕수수, 철광석 등등. 그 다음에 이제 그 건설 회사에서도 건물을 지을 때 단순히 건물을 지는 게 아니라 거기 필요한 거푸집, 철근, 뭐 H빔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계산해서 미리미리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거는 이제 큰 전문 업체의 이야기고, 또 단순하게 또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만들잖아요. 핸드폰을 만드는데 핸드폰을 만들 때 그 안에 수많은 부품 들어갑니다. 카메라 들어가죠. 전지 들어가죠. 이제 배터리 들어가죠. 그다음에 메모리 들어가죠. 액정 들어가죠. 그다음에 기타 등등의 이제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옛날에는 한 업체가 이거저걸 다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어갖고 나는 뭐 삼성이면 삼성이 모든 제품을 만들어갖고 딱 해갖고 내가 딱 그 물건을 완성합니다. 근데 지금은 특히 이제 애플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요. 애플은 그냥 디자인만 합니다. 디자인하고 그 메인 프로세스도 디자인해서 딴 데다가 제조를 맡깁니다. 맡기고 뭐 그 액정은 예를 들어 이제 LG에서 갖고 오고, 메모리는 삼성에서 갖고 오고, 카메라는 소니에서 갖고 옵니다. 이걸 갖다 다 조립은 어디서 하냐? 미국에서 안 합니다. 미국에서 안 하고 중국에서 합니다. 중국에서 다 하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 물류에 필요한 그 재고라든가 필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분석하고 그걸 갖다 최적화하는 게 바로 물류학과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이제 이런 물류 회사들이,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물류학과는 앞으로 계속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점점 게을러지기 때문입니다. 게을러요. 이제 밖에 나가서 뭐 사 먹기도 이제 귀찮고 집에서 해 먹고 싶어요. 그다음에 물류도 뭐 다 쿠팡 하루면 오기 때문에 다 물류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또 마켓컬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마켓컬리 아침에 제가 출근하다 보면 항상 이제 택배 박스를 이제 집 안에 들여다 놓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인터넷이 발달되고 그런 이제 네트워킹이 강화되면서 점점점 많이 더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요. 특별히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물동량이 2위입니다. 아시아에서 물동량 1위는 상해입니다. 상해. 뭐 중국 뭐 워낙 이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건 이제 1위고요. 2위가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3위가 우리나라 부산입니다. 부산도 우리나라도 굉장히 물동량이 많은 항구고요. 근데 이제 2위하고 3위하고 싱가포르하고 부산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상해하고도 사실 이제 싱가포르하고 차이가 있는데 1, 2, 3위가 차이가 큼직하게 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아시아에서 물동량이 많은 곳이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DHL이라든가 뭐 UPS라든가 우리가 아는 뭐 이제 이런 로지스틱 그 이제 물류 회사들이 싱가포르에 헤드쿼터를 굉장히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전반적으로 이제 그 이커머스가 발달,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것들이 발달하면서 이런 것들이 더 최적화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하나가 이제 투아스항이라고, 싱가포르이 원래 이제 항구가 이제 기존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부산 뭐 제2 항만 뭐 이런 걸 개발을 하잖아요. 여기도 투아스항이라고 항만을 지금 새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이제 항만이 1차 오픈됩니다. 이게 한 번에 짠 하고 다 오픈되는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해갖고 점점 오픈을 하는데, 내년에 1차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확장돼서 이제 오픈을 하는 거죠. 완성됨에 따라서.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 2,000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면 2,000명? 이게 뭐야? 뭐 몇 명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싱가포르의 그 인구 대비, 일자리 대비를 하면 2,000명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이제 이 항만이 오픈되면서 일자리들이 많이 필요하고, 점점 이런 일거리들이 많이 필요해진다고 이제 다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서는 이제 아마존이 이제 짱을 먹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동남아나 일본도 이제 아마존이 굉장히 이제 그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중국이나 중국과 연관된 이제 국가들에서는 알리바바가 굉장히 이제 그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뭐 미국의 이제 아마존과 같은 이제 그런 회사인데요. 알리바바가 계속 이제 이 동남아 시장을 먹기 위해서 싱가포르에 계속 확장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계속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류 산업의 변화의 양상이 있어서 싱가포르는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잘 보시면 싱가포르 주변의 동남아 국가들을 쫙 보시면 인구도 많아요. 인구도 많고 굉장히 이제 경제 성장률도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70년대, 80년대가 보통 경제 성장률 이렇게 쭉 하면 보통 한 7%, 8%, 뭐 많으면 뭐 10% 가까이도 가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미 이제 우리나라는 뭐 이제 경제 성장률 이미 이제 낮아졌고요. 그리고 그 중국도 이제는 이제 막 4%, 5%, 6% 이하로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동남아 국가들은 아직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후로 이제 이 떠오르는, 경제적으로 떠오르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동남아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신남방 정책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쏟고 투자도 많이 하고 많이 이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 있는 국가가 어디냐? 잘 보시면 동남아에서 사실 선진국은 딱 하나입니다. 싱가포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이 그런 경제, 그러니까 금융이라든가 물류라든가 IT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에 묻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동남아의 경제권을 갖고 있는 게 화교들이기 때문에. 화교 중심 국가, 인구의 75% 이상이 화교들이거든요. 화교 중심 국가인 싱가포르이 아마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싱가포르이 이만큼 발달됐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싱가포르의 물류들이 이렇게 계속 발달돼 있고,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의 물류들이 발달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이제 보시면, 저기가 빨간 오른쪽 이제 아래 빨간 표시가 된 게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인데 가만히 보시면 여기 그 싱가포르는 그 싱가포르이 이제 말레이시아 이제 반도의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을 이제 이렇게 쭉 섬에 있는 게 이제 인도네시아입니다. 요 틈 사이가 말라카 해협입니다. 말라카 해협. 근데 가만히 보시면 유럽이나 중동에서 뭐 동남아 이쪽 오른쪽의 동남아 국가들이나 한국, 일본, 중국을 배를 타고 가기 위해서는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니면 말라카 해협 밑으로 가려면 인도네시아 밑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굉장히 멀리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말라카 해협을 통과합니다. 근데 말라카 해협 끄트머리에 있는 게 바로 싱가포르이고, 싱가포르이 바로 이제 지진, 해일, 태풍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바로 거기까지가 딱 싱가포르입니다. 그래서 태풍도 한 10년 걸쳐서 뭐 한 번, 두 번 이 정도밖에 안 나고요. 지진이나 해일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비가 많이 오는 우기는 있는데 기본적인 우기 정도밖에 없지 이렇게 많이 태풍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배들이 다 중간에 거기서 거쳤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중동이나 중동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럽권에서 넘어오는 거는 저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밑으로 이제 배들이 넘어오고요. 그다음에 중동에서 오는 것도 그 인도양을 건너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바로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싱가포르 나라가 그 세워진 이유도 사실은 이제 영국 동인도 회사에서 아시아의 물류를 절로 빼기 위해서 무역항으로 만든 게 싱가포르입니다. 그게 무역항이 되었다가 나중에 국가로 이제 독립이 된 건데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무역항으로서의 전략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물류가 발달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이제 해외에서 유학을 할 때 단순히 이제 해외에서 유학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나라에서 발달된, 그 나라에서 정말 이렇게 활발한 산업들이 뭔지 보고, 그래야지 내가 배울 것도 있고 그 나라에서 취업의 기회도 있고. 그런데 바로 물류는 싱가포르에 굉장히 발달돼 있고, 옛날부터 뭐 워낙 잘하던 국가이고 앞으로도 더 발달될 수 있는 국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류학과를 나오면 이제 어떤 걸로 이제 취업을 하느냐 이제 고민하실 때, 그냥 사실은 이제 그냥 뭐 딱히 이제 이건 지금 이제 여기 물류 분석가, 물류 엔지니어, 컨설턴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냥 물류 회사들 주로 많이 가고요. 일반 회사의 물류 부서 많이 갑니다. 물류 관리 부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급망 관리자, 재고 관리자 이런 걸로 많이 일하기 때문에 수요는 굉장히 앞으로 늘어날 겁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마이클 페이지라는 싱가포르 이제 연봉 가이드 이제 회사에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물류가 속한 이제 FMCG라는 분야, 이게 뭐냐면은 이제 Fast Moving Customer Goods, 그러니까 빨리 이제 움직이는 뭐 어떤 배달 업종 뭐 이런 업종을 말합니다. 이제 FMCG 분야에서는 다른 이제 분야에 비해서 10% 정도 더, 작년에 비해서 10% 정도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다른 업종에 비해서 연봉도 8%에서 18% 정도 더 높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이제 연봉이 딴 거에 비해서 높고 전망도 좋다, 이런 얘기가 이제 여기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PSB 아카데미의 이제 물류학과는 어떤 과정으로 거쳐서 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PSB 아카데미의 물류학과는, 그러니까 PSB 아카데미의 그 물류학과를 갖고 있는 대학교가 두 개입니다. 이제 PSB 아카데미는 이제 재단이고요. 이 재단의 파트너 대학교들이 학위를 줍니다. 학사학위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 두 학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물류학과에 관련돼서는 첫 번째는 영국 코벤트리 대학교가 들어와 있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배철러 사이언스 위드 어너스 인 글로벌 로지스틱스라고 해서 이제 들어와 있고요. 전공명이 이제 글로벌 로지스틱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호주의 울릉공 대학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두 학교가 들어와 있고요. 하나는 영국 대학교, 하나는 호주 대학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이나 호주는 대학교가 원래 3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국이나 호주 시스템은 이제 A레벨이라고 해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 안에서 대학교 기초 교양 과정까지 배웁니다. 그래서 학사학위,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4년제 학사학위는 3년밖에 안 됩니다. 3년인데 이 중에서 첫 번째 학년, 1학년은 보통 PSB 자체로 운영하는 과정을 하나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는 디플로마 과정을 이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2학년은 코벤트리나 울릉공을 내가 선택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1학년 과정 중에 공부를 해봐서 나는 이제 울릉공을 가고 싶어. 그러면 이제 울릉공으로 가서 2학년, 3학년을 하고 졸업을 하게 되고요. 내가 영국 대학교를 하고 싶어. 그럼 코벤트리를 가서 2학년, 3학년을 하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고등학교 3학년 졸업장이 있고 고등학교 3학년 주요 4과목의 평균이 55점 이상이다. 이러면 이제 입학 조건에 해당합니다. 거기에 영어 점수 IELTS 5.5 혹은 토플러는 75점 정도 이상이면 바로 디플로마 과정, 1학년 과정을 들어가서 9개월을 합니다. 디플로마 과정은 이제 방학 없이 과정이라서 9개월입니다. 9개월 과정을 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짧은 방학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9개월이고, 그걸 마치고 나서 2학년 과정으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약간 이제 우리나라 개념은 좀 약간 우리 개념하고 좀 다른 분야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학위 과정이 구성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울릉공 대학교는 내가 1학년부터 그냥 가고 싶다. 그러면은 디플로마가 아니라 울릉공 1학년으로 바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울릉공 1학년으로 들어가려면 입학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국에서 만약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경우 수능 성적까지도 보는 이제 학교가 울릉공 대학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플로마 과정은 얘네가 이제
CILT라는 이제 기관, 이제 그러니까 정부는 아니고 연합기관입니다. 이제 뭐 무슨 연합체, 뭐 이렇게 협회, 뭐 이런 건데 이 협회에서 주는 협회하고 과정들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이수한 후에 이제 자격증, 수료증 같은 걸 따로 또 줍니다. 그래서 그런 수료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 이력서를 쓸 때 약간 더 한 줄이라도 더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수료증 자체가 아주 큰 거냐? 그건 사실 제가 볼 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수료증이 우리나라 뭐 기사 자격증 이런 건 아니고 대신 이제 그래도 약간 더 그런 산업에서 필요한 과목들을 좀 더 자세히 공부했기 때문에 약간 더 유리한 면이 있겠죠. 그래서 이 1학년 과정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개월 수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9개월 수업하고 6개월의 인턴십 혹은 3개월의 프로젝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도 안 되고 뭐 취업도 힘들고 인턴십이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9개월 수업하고 현재는 3개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3개월간의 프로젝트를 더 진행하면 딱 이제 12개월이 되겠죠. 이제 1년 과정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나중에는 이제 인턴십은 가능은 합니다. 대신 이제 학교에서 개런티 해주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찾는 거다 아니면 이제 인터뷰 소개에 필요한 정보들을 주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9개월 수업 3개월 프로젝트를 마치고 나면 2학년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디플로마 과정 1학년 과정의 입학은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1년에 4번 있습니다. 그리고 입학 2달 전까지만 지원하면 웬만하면 이제 입학 순서는 이제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어 점수만 2개월 전까지 따고 졸업장이 있다면 바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비는 대충 이제 956만 원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제 환율 왔다 갔다 하니까 대충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등학교 3학년 주요 4과목이 55점 이상. 그 이제 예체능은 이제 포함이 안 됩니다. 예체능은 안 되고 주요 과목들 4과목만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IELTS는 이제 5.5 이상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뭘 배우느냐? 배우는 과목들은 이제 한 3과목 정도는 그 경영학에 관련된 걸 배웁니다. 뭐 경영, 비즈니스 디시전 메이킹, 뭐 매니지먼트,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5과목은 물류에 관련된 것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마친 후에 3개월 동안 이제 프로젝트 혹은 인턴십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인턴십을 진행을 한 경우는 이제 월급별을 되게 이제 사실 이제 500불에서 1000불은 굉장히 작거든요. 굉장히 작은데 이제 거의 뭐 용돈하고 이제 렌트비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 받긴 한데 이제 그렇게 받고 근데 이제 경력이 중요한 거니까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진행할 때 인턴십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WP 비자라는 WP 트레이니 비자라는 이제 비자를 받습니다. 이런 비자를 받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괜찮은 회사들하고도 많이 연계는 돼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아예 이제 비자 자체를 싱가포르 정부에서 누구도 막 지금 안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은 현재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그 실험이 필요하거나 이런 수업만 이제 허가가 되고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도 한 9월, 10월 학기는 풀리지 않을까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국립대학교는 이미 학생 비자를 이제 풀었고요. 사립대학교들도 이제 조만간 이제 풀 예정이라고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100% 확실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풀리더라도 당분간은 이제 온라인 수업하고 이제 오프라인 대면 수업하고를 병행을 할 이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물류협회하고 공동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제 그 이수를 다 한 다음에는 자격증을 받습니다. 자격증 한 2~3개 받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또 이제 IT 관련된 거 과목을 또 하나 이수하면 또 하나 이제 자격증을 또 하나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9개월이 끝나고요. 자, 사실은 이제 PSB 디플로마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학위입니다. 내가 어느 대학교 졸업장을 받았냐가 이제 중요한데요. 첫 번째 학교는 이제 울릉공을 제가 먼저 들고 나왔습니다. 왜 울릉공을 먼저 들고 나왔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랭킹이 높습니다. 호주에서도 랭킹이 굉장히 높은 학교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랭킹이 이제 200위 안에 들어가는 이제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울릉공 대학교를 먼저 했고요. 다만 이제 울릉공 대학교가 공부는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이제 굉장히 많이 시킨다는 그 표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정말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물류학과는 아니고 딴 전공으로 이제 PSB에 이제 물릉공 대학교를 한국 학생들 많이 없다고 해서 선택해서 들어갔는데 정말 힘들어했어요. 정말 힘들어했고 공부도
꽤 잘하던 친구였는데 막 이제 원장님 막 힘들어요. 막 약간 좀 징징거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은 이제 공부를 잘했던 학생이기 때문에 무사히 졸업은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한국 학생 정말 없었고 공부 굉장히 많이 시키는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울릉공대학교는 사실 설립이 이제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 이제 51년도에 1951년도에 설립됐고 75년도에 이제 독립적 기관으로 이제 거듭난 대학교고요. 굉장히 젊은 대학교입니다. 이제 주로 경영 섹션이 좀 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디슨이나 이제 헬스 관련 굉장히 강하고 엔지니어링 강한 학교입니다. 이제 그런 섹션들이 주로 강한 대학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치는 뭐 굳이 이제 아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자 이건 제가 이제 따로 체크를 해봤는데 이제 이게 2021년도 올해 이제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나온 QS 랭킹 전 세계 대학교 순위입니다. 랭킹입니다. 이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이제 그 네모 박스를 했는데요. 네모 박스 하는 게 이제 호주 대학교들만 쭉 다 나열한 겁니다. 소팅을 한 건데 이 중에서 보시면 이제 10위가 바로 울릉대, 그러니까 호주 대학교에서 호주 대학교는 현지에 이제 가보시면 호주 대학교를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8개 대학교를 그룹 A시라고 해서 GAC라고 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아델레이드 대학교까지가 월드 랭킹 100위 내외의 정말 명문 대학교를 8개를 보통 칩니다. 그 다음에 세컨 티어로 세컨 그룹으로 보통 얘기하는 게 이제 UTS, 그 다음에 울릉공, 그 다음에 뉴캐슬, 뭐 이런데 맥커리 이런 데를 어떤 세컨 티어 대학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9위에서 한 12위 사이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대학교들인데요. 올해 거 기준으로 보시면 호주에서 딱 10위를 차지했습니다. 10위를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 대학교 랭킹으로는 196위를 차지했습니다. 196위라면 이제 우리 약간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우리나라 이제 서울대가 보통 QS 랭킹으로 한 30위에서 40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그 정도 30위까지는 안 올라가고 한 3위, 35위에서 한 44위, 45위 요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하고요. 연고대하고 이제 경희대가 이제 QS 랭킹에서 꽤 높은데요. 연고대, 경희대 요 정도가 카이스트도 좀 높은 편이고요. 이제 연고대, 경희대가 보통 이제 랭킹으로 따지면 이제 한 80위에서 200, 180위, 190위 요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랭킹상으로는 그 정도 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주를 좀 아시는 분들은 울릉공대학교는 누구나 다 아시는 그런 대학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좋은 대학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부도 많이 시키고 빡빡한 대학교입니다. 그리고 뭐 젊은 대학교 뭐 순위에서 들었다 뭐 이런 랭킹들인데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랭킹보다는 보통 이제 인사부에서 조사할 때는 이제 월드 랭킹 조사합니다. 월드 랭킹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 국가에서 랭킹 조사하고 두 가지 조사해서 이제 보통 이제 이 학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하버드나 예일, 뭐 MIT 뭐 이런 뭐 아주 명문대 아니고서는 사실 그냥 외국 대학교입니다. 근데 이제 좀 더 공부를 많이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도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다. 그리고 이제 울릉공대학교는 공립대학교입니다. 호주의 이제 국립대학교라고 보시면 되죠. 호주의 공립대학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이제 이게 물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즈니스 계열 중에 하나입니다. 비즈니스 계열 중에 하나고요. 이제 비즈니스 스쿨로 이 학교는 이제 NBS라는 이제 연합체의 일원이기도 하고요. AACSB라는 이제 인증을 받았어요. AACSB는 이제 미국 대학교들이 굉장히 그 많이 인증을 받고 우리나라 대학원들, MBA 스쿨들도 이 인증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많이 주는 인증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학교들 중에서도 상위권 대학교들만 이제 이 인증을 받은 그런 인증이고요. 충분히 이제 믿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대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정은 이제 얼마나 되느냐? 만약에 이제 1학년 아예 난 울릉공대학교로 들어가서 1학년부터 시작하겠다. 그러면 딱 2년이 24개월이면 졸업을 합니다. 왜냐면 원래 이제 그 호주 대학교가 제가 3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년인데 이 3년 중에서 방학을 다 뺐습니다. 방학 다 빼고 뭐 빼고 하면 사실은 딱 24개월이면 충분히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개월 만에 끝낼 수 있고 방학은 중간중간에 뭐 텀 브레이크로 일주 있고 뭐 약간 중간에 가면 또 뭐 한 달 정도 방학 있고 뭐 이렇게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그렇게 바로 1학년으로 가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학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이제 입학 요건을 가지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PSB 아카데미의 디플로마 과정을 마치고 넘어가는데 이럴 경우는 16개월이 보통 걸립니다. 16개월 과정이고요. 학비는
27,800불 정도입니다. 아까 제가 디플로마 과정이 1,000만 원 정도라 그랬죠. 이 과정은 한 2,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3,40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3,400만 원은 이제 어떤 느낌이냐? 이제 입학부터 졸업까지 다 학비가 3,400만 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대학교가 보통 1년 학비가 한 800만 원, 인문계는 한 8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사립대학교들이. 공립대학교는 뭐 더 싸고, 뭐 비싼 데는 더 비싸겠지만, 1년에 한 800만 원 정도에 곱하기 4년 하면 3,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학비보다는 뭐 약간 더 비싼 것 같긴 한데, 아주 큰 차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학 비용으로 봐서는 우리나라 서울에서 뭐 지방을 보내거나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내는 정도의 학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디플로마 과정은 1470 1년에 4번 개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2학년 올라갈 때는 1470 4번 또 개강을 하는 게 아니라 1월, 5월, 8월 이렇게 개강을 합니다. 이제 3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이제 1월 학기에 9개월짜리 이제 디플로마를 들었으면 이제 1, 2, 3, 4, 5, 6, 7, 8, 9월하고 끝나잖아요. 9월하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학기는 내가 8월 학기에 들어가기는 늦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그 다음에 1월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한 3달 정도 파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원래는 이제 딱 2년하고 1개월 이거네요. 순수하게 공부하는 기간이 2년 1개월인데 이렇게 인터벌 차이로 인해서 두세 달의 방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토탈 보통 2년 한 3개월, 4개월 이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통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크게 무리 없이 들어가고요. 1년의 개강이 뭐 3번 내지 4번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들어가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자, 배우는 과목들은 이렇고요. 그래서 물리에 좀 더 집중해서 많이 배우게 되고 과제도 많습니다. 공부도 많이 시키고요. 나는 이제 호주의 울릉공대학교에 가서 나도 공부 한번 해보고 싶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갈 수가 있고요. 교환학생으로도 가실 수 있고 아니면 아예 이제 내가 옮기고 싶다 하면 옮기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제 호주에서 굳이 호주에서 내가 졸업을 할 이유가 있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싱가포르에서 졸업하고 거기서 취업 자리를 얻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졸업장인데요. 그럼 이제 가끔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뭐 싱가포르 분교 아닌가요? 울릉공대학교에 싱가포르 분교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말씀드리자면 이 개념을 갖다 익스텐디드 캠퍼스라고 부릅니다. 익스텐디드 캠퍼스 무슨 얘기냐면 확장된 캠퍼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업장은 어디에도 싱가포르의 말이 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주 졸업장 그대로 나옵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호주 대학교 나왔다. 다만 이제 이력서 쓸 때 내가 이제 호주, 그러니까 이제 울릉공대학교 컴마 찍고 그냥 싱가포르가 보통 쓰긴 합니다. 어디서 내가 공부했는지는 알려야 되니까.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절대. 오히려 호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호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고 이런 경쟁자가 많잖아요. 하지만 싱가포르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에 지원을 할 때도 내가 동남아의 경험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플러스 요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정말 플러스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 동남아에서는 왜냐하면 선진국이 싱가포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할 나라가 학교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싱가포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코벤트리 대학교는 과연 이제 어떤 대학교인지 한번 볼까요? 이제 두 학교 중에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울릉공대학교, 두 번째는 코벤트리 대학교. 코벤트리 대학교도 굉장히 젊은 학교입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이게 그 디자인 학교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코벤트리 대학교는 영국에서 자동차 디자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입니다. 자동차 디자인으로 그 유럽에서 전 세계에서도 탑티어 안에 들어가는 대학교인데 디자인 학교로 시작됐다가 종합대학교로 이제 승격이 됐는데요. 1992년에 승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도 이제 그렇게 오래된 대학교는 아닙니다. 굉장히 젊은 대학교고요. 비즈니스, 엔지니어링 이런 쪽이 좀 강한 대학교, 아트 쪽, 디자인 쪽 굉장히 강한 대학교고요. 여기는 이제 약간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벤트리 대학교가 전통적으로 랭킹이 높은 대학교는 아닙니다. 근데 최근 한 4년 전, 5년 전부터 영국의 이제 그 대학교 순위를 매기는 기관이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디언이 있고 두 번째는 타임지가 있어요. 근데 타임지에서는 사실 이제 뭐 큰 랭킹 변화가 없습니다. 타임지에서는 랭킹이 꽤 낮습니다.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가디언지가 랭킹을 조사할 때 학생 만족도 팩터를 요소를 넣었어요. 그걸 이제 평가의 요소로 이제 점수를 좀 더 약간 강하게 이제 삼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코벤트리가 랭킹이 확 뛰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작년도에는 13위 했고 올해는 15위를 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 랭킹으로는 15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 쓸 때 가로 열고 이제 가디언지 영국 대학교 15위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한 대학교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갑자기 랭킹이 가디언지에서 상승을 해갖고 전반적으로 인지도가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딴 랭킹에서도 조금씩은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디언지가 좀 높고 딴 랭킹에서는 좀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제 젊은 대학교 치고는 굉장히 이제 인지도가 많이 상승하는 대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가디언지 랭킹을 제가 조사한 겁니다. 저희 보면 15위죠. 작년도는 13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벤트리 대학교가 굉장히 꽤 많은 이제 좋은 기업들하고 콜라보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갖고 또 이제 좋은 대학교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은 이제 공부의 난이도는 울릉공대학교에 비해서는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공부가 빡빡한 게 어렵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디플로마 과정에서 내가 공부를 정말 이제 잘하고 어느 이제 학점이 정말 높고 이랬다. 그러면 사실 그냥 울릉공대학교를 가보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내가 그 디플로마 과정에서 그렇게 성적이 높지 않고 많이 좀 공부하는 게 좀 이렇게 아주 성적이 높진 않았다. 그러면 B학점, 평균 B학점 이하다. 그러면 그냥 코벤트리를 선택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싱가포르는 사실 학력사회가 아니라 능력사회거든요. 경력사회고 능력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업하고 나서 내가 코벤트리에서 그 메리트, 그러니까 이제 좀 어느 우등상을 받는 게 낫지, 뭐 울릉공에서 낮은 학점 받는 거.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그렇진 않잖아요. 서울대학교, 스카이대학교면 낮은 학점 받더라도 스카이대학교를 더 우선적으로 쳐주지만 해외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학교 레벨도 조금은 보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어떤 성적을 받았냐를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아주 잘하게 막 이렇게 막 열심히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울릉공보다는 코벤트리를 선택하는 게 또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그 3월, 7월, 11월 이제 개강을 하고요. 기간 16개월입니다. 딱 16개월이고. 또 하나 여기 이제 어드밴티지가 내가 만약에 다른 이제 우리나라 전문대학교나 다른 대학교에서 뭐 이제 경영학과나 물류학과나 이런 거, 무역학과나 이런 걸 이제 공부하고 편입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할 때 울릉공대학교는 편입이 좀 까탈스러운데 이 코벤트리는 편입을 그래도 좀 잘 받아주는 대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코벤트리 대학교가 이제 그런 편입도 좀 유리한 대학교고요. 학비도 조금 더 저렴합니다. 이제 아까는 이제 2,4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이제 디플로마 빼고 2,400만 원인데 여기는 한 2천만 원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한 3천만 원 안 들어간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배우는 과목들은 뭐 이렇습니다. 그냥 뭐 이거는 크게 이제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졸업장, 여기도 졸업장 그래서 코벤트리 대학교 졸업장을 받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이제 싱가포르라는 표시가 있냐?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냥 영국 코벤트리 대학교 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혹시 나는 그냥 꼭 영국에서 공부를 바로 하고 싶다. 이런 경우는 코벤트리 대학교는 영국으로 넘어가는 게 좀 더 쉬운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플로마만 마치고 내가 이제 코벤트리로 바로 이제 어플라이 지원해보고 싶다. 그럼 그걸로 지원 가능합니다. 가능하시고요. 혹은 내가 그 디플로마 마치고 이제 코벤트리에서 이제 한 8개월 정도 2학년 과정을 했는데 3학년은 영국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영국 넘어가는 과정도 가능한 학교가 코벤트리입니다. 그래서 코벤트리가 약간 인지도 면에서는 약간 약하지만 울릉공보다 약하지만 전반적으로 융통성 꽤 있는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그 질문 답변 이제 시간인데요.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신데 영어 점수는 IELTS 점수만 있으면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IELTS 점수 혹은 토플도 가능합니다. 토플도 가능해서 토플로도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IELTS 점수가 중요한 게 IELTS 점수가 이제 보통 이제 오버롤이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이제 IELTS는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네 가지 이제 영역이 있는데 네 가지 영역 중에서 이제 모든 영역이 5.0이 넘어야 됩니다. 이제 전체 평균은 5.5여야 되고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뭐 스피킹이나 리스닝은 뭐 6.0 이렇게 잘 나왔고 이제 뭐 라이팅은 이제 4.5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고 모든 것들이 최소 5.0은 다 넘으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평균이 이렇게 넘어야 되고요. 자, 또 하나 질문이 올라온 게 만약에 영어 점수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했는데
영어 점수가 없으면 PSB는 자체 어학당이 있습니다. 자체 어학당이 있어갖고 이제 미리 이제 저희한테 예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 온라인으로 이제 영어 테스트를 합니다. 영어 테스트 하고요. 영어 테스트 후에 레벨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3개월 어학연수 해야 돼요. 뭐 5개월 어학연수 해야 돼요. 뭐 7개월 어학연수 해야 돼요. 라고 레벨이 정해지면 그 어학연수를 들어가셔갖고 그 어학연수만 잘 통과하시면 바로 디플로마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질문이 있는 게요. 만약에 이제 고등학교 내신이 안 되면 어떡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고등학교 내신이 안 되면 고2 내신을 체크합니다. 고2 내신을 체크해서 고2 내신이 만약에 이제 그 기준 점수에 되면, 그래서 이제 얘네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이제 진행이 가능한 게,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자료 보여드린 걸 보면 서티피케이트라는 이제 수료증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파운데이션 서티피케이트인데 이 과정을 거치면 점수가 좀 낮아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은 6개월 정도 과정이고요. 이 과정을 마치고 디플로마를 들어가서 디플로마를 마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거나 뭐 검정고시도 가능합니다. 검정고시도 가능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든지 검정고시가 있든지 다 디플로마로 지원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안 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 고1만 마쳤다, 고2만 마쳤다 이런 경우에 서티피케이트 과정으로 수료증 과정으로 먼저 들어갔다가 디플로마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이제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제 한 달에 PSB하고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계속 이제 온라인 설명회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PSB에서 인기 전공들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저희가 IT를 했고 이번 물리를 했고 다음엔 저희가 라이프 사이언스를 할 예정입니다. 라이프 사이언스 생명과학 쪽인데요. 이 전공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부가 꽤 어려운 전공 중에 하나인데 대신에 라이프 사이언스 계열로 해서 약학이나 아니면 메디컬 사이언스나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약학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고 이제 싱가포르 쪽도 이런 바이오 사이언스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그런 산업군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취업도 굉장히 잘 되는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그러니까 이과 쪽이시라면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는 라이프 사이언스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질문이 이제 없으셔서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한 50분 정도 50분 약간 넘게 이제 막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또 해연유학원에서는 이렇게 싱가포르에 관한 다양한 이제 정보들을 세미나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한번 방문해 주셔서 상담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다음번에는 PSB의 라이프 사이언스로 찾아뵙고요. PSB 라이프 사이언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제로도 여러분들께 한번 또 소식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